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평정척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동 관찰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살펴볼 평정척도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지 여러분의 것으로 잘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평정척도법이란 무엇인지 정의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네, 평정척도법은 사전에 준비된 범주에 따라,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범주가 미리 구성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고, 이 범주가 의미 있게 잘 구성되어져야겠죠. 그래서 이 범주에 따라서 특정 행동을 관찰하고 이 행동의 특성, 특질 또는 성격을 몇 등급으로 구분해서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전 주에는 OX로 나타났는가, 나타나지 않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행동목록법으로 살펴볼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 같이 정리했는데요. 그런데 이 행동을 등급으로 구분해서 기록하는 방법이 평정척도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정척도법을 우리가 활용할 때 이 기록은 특별히 관찰과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관찰을 충분히 한 후에 관찰 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보면서 이렇구나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관찰을 한 후에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는 것이 평정척도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찰자의 개인적인 편견, 오류가 포함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A라는 나말을 평정척도법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할 때 1교사와 2교사가 평가하는 부분에서 평정척도를 활용할 때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교사를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장난꾸러기 라고 이제 표현하는 아동이 우리 반에 지금 있는데 모든 교사들은 정말 이 유아는 너무 어려워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 유아가 하는 행동이 그렇게 눈에 거슬리거나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아동에 대한 가치, 아동에 대한 생각들이 다른 교사와는 다르고 또 그 가치의 바운더리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거는 그냥 저 나이에는 당연히 나타나는 행동이야 라고 하는 그 허용의 범위가 교사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교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유아는 움직임을 통해서 배워 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고 E라고 하는 교사는 유아는 바른 태도 형성이 중요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사라면 두 교사가 한 나말을 보는 행동에 대한